안녕하세요, my beautifuls. 오늘은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약간 수학학원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요즘 시기는 홈스쿨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영어는 좀 저학년 가르칠만 한데 수학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학년은 아무래도 연산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요. 아이는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그거는 머신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계산기가 되려고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계식의 훈련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주 5일에서 6일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아이랑 하고 있는데 일단 책도요. 아이랑 같이 고르시는 겁니다. 아이랑 같이. 제일 잘 나가는 책이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고요. 아이가 원하는 책, 아이가 나 이 책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책 같이 유도를 하면 아이도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 왜 해야 돼 하다가도 약간의 흥미를 갖게 됩니다. 즉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월 아이랑 같이 이제 좀 골랐어요. 물론 아이의 선택권이 100%는 아니었습니다만 가면 이제 서점에 저는 갔었는데 일단은 가면은 아시죠? 만화책 이제 그 시리즈로 갑니다. 이제 요런 수학책 코는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저 아들이 한 명인데 초등학교 지금 2학년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골랐는데 보기가 쉽고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뭐 괜찮다고 해서 일단은 딱 생긴 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눈에 싹 들어오고 네 해서 이 책을 했는데 꼭 이 책을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아이랑 반드시 책을 골라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보면 여기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해. 한 문제라도 좋아요. 한 문제도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7살 애들도 할 수 있는 수준. 약간 쉬운 거 하니까 뭐야 하면서 약간 자기가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려운 거보다는 약간은 쉬운 거나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수학 그 아이의 수학 수준과 똑같은 거나 약간 낮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주 5일, 주 6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습관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뭐 1, 2주 지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건 줄 알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책을 피는 거예요. 그게 좀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가 첫 번째 권, 뭐 두 번째 권 가면 이제 그게 막 자기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두 번째는요. 봅니다. 자, 엄마랑 이제 수학을 이제 엄마가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물어볼 때 가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다 하고 나서 체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의 스타일과 엄마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절하는 거고, 보면, 이제 책에도 보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수 가르기하고 모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How to solve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이 그러니까 일면 스킬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가 이미 알 수 아는 단계예요. 아는 단계.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툭 두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이가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살짝 요 그림과 더불어서 살짝 힌트를 주고 설명을 주긴 했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면 힌트를 줄 수 있지만요.
아이가 이 문제를 보고서 자기가 풀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그냥 푸는 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말고 그 옆에 설명 있잖아. 그 옆에 설명 보고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봤던 거 있죠. 옆에 설명 있잖아. 야, 이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고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풀 수 있어. 되게 한국은 보면 교육에서 보면 빨리 푸는 거, 정확히 푸는 거, 빨리를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고 이 뇌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천재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 아이들의 이런 오픈된 이런 뇌가 닫힙니다. 그래서 보면 유치원생들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는 말 많이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 천재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애들 보면.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애들이 생각하는 게 요렇게 획일화가 돼요. 저는 그게 명문대도 가고 뭐 의대도 가고 하면 좋죠. 한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요즘 사회는 이렇게 획일화된 사고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 뇌를 이렇게 여는 기회를 닫지 마시고 아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랬을 때 살짝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힌트를 주시지 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정답을 주지 마세요. 수학 문제 보면요. 아이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푸는 방법 좋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정답도 아니고 그렇게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 네. 또 이것 또한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 말이 매직입니다. 네, 매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연히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다가 봤어요. 근데 이제 엄마분이 이렇게 엄마가 아이랑 왔는데 수학책을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생 같았어요. 유치원 학실은 모르지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 약간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되시기도 했나 봐요. 사러 오신 것 같지는 않고 구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먼저 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먼저 어렵지. 어렵다. 이렇게 아이가 문제를 풀기도 전에 하면 아이는 이미 생각해요. 이거 어렵구나. 어려운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와, 이런 문제도 풀고 대단하다. 와, 너 이거 해냈어? 역시 저는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역시 2학년은 되니까 이런 것도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막 어렵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고 수학은 어려운 거야. 대부분 보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수학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아이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아이가 실수를 했어. 진짜 쉬워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저도 가끔 저도 반성해요.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저도 막 퍼펙트하게 하진 않고요. 저도 막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유치원생도 알겠다 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아이는 던지고 그냥 가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약간 진짜 저희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수하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을 때 막 핸드폰 찾고 막 택배 상자 들고서 택배 찾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쵸? 아이가 덧셈 뺄셈 틀렸다고 진짜 야 너 이거 틀리면 어떡해?
실수했을 때, 맞아. 너 이거 이렇게, 실수했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을 많이 해요. 엄마도, 엄마도 진짜 2학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다? 진짜 너무 속상했어. 제 썰을 또 막 풀어요. 나도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었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좀 공감해 주는데 하면서 아이에게 약간 공감대를 주는 이런 엄마. 예, 그러면 아이가 좀 약간 자신감 올라가고 어깨 또 뿡뿡 됩니다. 칭찬을 하되 어 너무 잘했어. 모호한 칭찬 말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서 두 장이나 했는데 이렇게 네가 스스로 한 거야? 하면서 이거 덧셈뺄셈 저번에는 몰랐는데 요 문제를 네가 풀었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의 말로 아이에게 이제 매지컬 매스매틱스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리월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거 애랑 지금 방학 때 한 건데 저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그 종이 요만한 건데 굉장히 커요. A3인가?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아이가 옆에 있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 어때? 이러면은 정말!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티커 있죠? 스티커 국영수 사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가 알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줄 아는데 하루에 한 길면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뭐 수학 15분, 뭐 영어 5분, 국어 10분. 저는 이제 아이가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이제 선이에요. 선샤인 선 아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큰일 나요. 그래서 어, 짧은 시간 네, 나가는 거. 이거는 또 아이의 성향이에요. 공부하는 이제 이런 서클도 만들어 주시는 건데, 1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그러면은 솔직히 막 빠진 거 많잖아요. 그래도 이걸 한 게 어때요? 그러면서 아이도 스스로 보면서, 나 대단한 것 같아. 엄마, 나 스티커를 이게 모았어요. 전 이게 다 토탈 누적 있잖아요. 이게 25개? 5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되잖아요. 100개나 모았습니다. 리월드도 보상도 반드시 아이가 원하는 거. 너가 한번 써볼래? 했더니 전실은 감동했어요. 대단한 건 줄 알았어. 막 장난감 사주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마랑 집에서 영화 보기, 엄마랑 사이좋게 놀기. 그래서 진짜 애랑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쵸? 저 또 이제 반성하는데 진짜 반성해요. 애랑 많이 아야 아이가 원하는 게 막 비싼 장난감이 보다 딱 첫 번째 쓴 게 이거였어요. 엄마랑 영화 보기, 집에서 놀기. 그래서 이때 또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미안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그러면 나 이번에 25개 됐으니까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이러고 어제는요 실컷 이제 게임을 하게 해줬습니다. 2시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2시간.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막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진짜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125개나 모았으니 그쵸? 125개나 물론 중간중간 있어요. 뭐 과자, 뭐 장난감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꼭 리월드를 만들어주세요. 아이의 스타일과 성향을 존중해서 공부하는 이 틀을 만들어주시고 기프트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와 홈스쿨링 할 때 수학에 관한 거 엄마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엄마로서 또 혼자 막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엄마로서 성장해가고 있고 이제 하면서 한번 저와 같은 동지들에게 팁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쩌면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힘내고 각자 또 원하시는 바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 이루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